자, 첫 번째 롱 레이어. 샵에서 고객님들의 머리 롱 레이어를 디자인해 줄 때 우리가 항상 실수하는 범위들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층을 내서 내려오던 하단부터 층을 내서 올라가던 항상 고객님이 느껴지시는 원하시던 길이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면서 생성이 되어지는 그 길이에 굉장히 차이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 컷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를 남긴 후에 아웃라인이 되겠죠? 길이를 먼저 확보를 한 후에 그 안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레이어 층을 확보해 보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낮은 각 컨트롤을 이용해서 아웃라인, 하단 쪽의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윗선에서 작은 층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틴닝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무게감을 분산시켜주면서 가벼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커트 전에 우리가 파팅을 나누게 되죠? 그래서 얼굴정 중앙에서 그대로 탑 부분까지만 좌우를 나누었어요. 센터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탑 라인에서 그대로 이어 투 이어 기점까지 나누었어요. 이어 투 이어 기점은 정확하게 탑 라인에서 그대로 내렸을 때의 선상을 얘기하는데 이때 앞쪽 사이드 쪽이 좀 좁은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어 탑 포인트 라인에서 뒤로 1cm 기점까지 연결하시는 것이 앞과 뒤를 나누는 이어 투 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뒷선에 보시게 되면은 항상 제가 센터 좌우만 분리를 해놓았다가 오늘은 네이프 구간과 햄라인을 또 따로 구분을 해놓았어요. 조금 더 정확한 선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이프 경우에는 우리가 직선으로 커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거고 햄라인 경우에는 두상의 굴곡을 따라서 우리가 이동을 하는 구간이 되는데 이때 항상 어때요? 이어 백포인트 라인 쪽에는 모발량이 적기 때문에 그 라인에서 우리가 항상 실수할 수 있는 범주가 좀 많아진다라는 얘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자를 명확하게 만들 수 있는 네이프 선을 먼저 만들고 난 후에 그 가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실수할 수 있는 햄라인 쪽의 모발 또한 디자인을 완벽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중선의 네이프 구간부터 원랭스를 하나하나 한 패널 한 패널 커트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패턴 컷은 총 10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태를 만드는 6단계, 마감에 필요한 4단계, 이렇게 10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형태 패턴을 만드는 6단계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형태 패턴은 늘 면각만 사용해서 완성을 해두셔야만 돼요. 자, 첫 번째 언더 구간의 디자인. 자, 두 번째 미들 구간 디자인. 세 번째 앞쪽 미들 사이드의 길이 설정. 자, 길이를 설정했다면 네 번째 미들 사이드 쪽에 각도를 부여.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오버 구간 디자인.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오버 사이드 디자인. 자, 이렇게 총 6단계 형태 패턴을 만드는 과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감 패턴의 경우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도는 두상각 90도만 사용하게 되죠. 단 3번의 경우 면의 각을 사용하게 됩니다. 마감 패턴의 첫 번째 두상각을 이용해서 오버 구간의 후방과 전방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오버 탑 구간의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방 얼굴 라인을 디자인하게 됩니다. 네 번째 얼굴 라인과 오버 구간 연결을 하게 되는 디자인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마감 패턴 이렇게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첫 번째 길이 가이드,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를 먼저
커트를 한 후에 이동해 보도록 할 거예요. 네이프 선상을 그대로 가이드 첫 패널 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가지고 계신 위그 선상이 앞선 라인이 레이어층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원랭스의 형태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앞쪽 사이드의 모발을 뒷선으로 가지고 오셔서 그 길이에 맞게끔 원랭스를 잘라 주셔야만 명확하게 아웃라인이 지켜지는 커트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아깝더라도 앞선 레이어층이 너무 많이 심할 경우에는 조금 커트해서 일자 라인을 맞춰주세요. 자, 처음에 정중선에서 일단은 우리가 길이 가이드를 먼저 측정을 해야 되겠죠? 자, 커트. 이때 제 가위처럼 이렇게 홈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이동하실 때 이 홈 때문에 걸림으로 인해서 커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실 수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씩만 이동해서 여러 번 커트 하신다 하더라도 조금씩 이동하면서 커트 해주시면 많이 늦어 보이지만 정확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길이 측정이 되었다면 다음 패널 내려서 마찬가지 그대로 빗이 일자가 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정중선부터 움직여주세요. 좌측이 됐던 우측이 됐던 어느 곳을 먼저 커트하셔도 상관없어요. 일자 항상 확인. 전체 일자가 정확히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햄라인 쪽에 패널을 커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내가 만들어 놓았던 네이프 선상의 일자 라인에 그대로 햄라인 쪽의 모발을 가지고 오신 상태, 빗질을 곧게 해주신 상태에서 내가 잘라 놓았던 그 일자 라인에 맞추어서 똑같이 원랭스로 커트해 주시면 돼요. 이 라인에서 라운드로 굴려서 가실 필요 없이 그대로 일자 라인에 맞춘 커트를 해주셔야만 햄라인 쪽에 모발이 짧아지지 않는 원랭스가 완성이 돼요. 항상 그대로 일자 라인에 맞추어 커트. 반대편 동일하게. 그대로 내가 잘라 놓았던 일자 라인에 맞추어 커트. 일자 확인 후 커트. 일자 혹시라도 튀어나와 있다면 튀어나와 있는 모발들만 조금씩 잘라주시면 돼요. 앞쪽 라인까지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앞선 경우에 프론트 부분이죠? 그 라인 또한 뒷선으로 빗질을 곧게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중간에 꺾여 있거나 뭉쳐 있는 패널이 있지 않도록 빗질에 시간을 조금 할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 뒷선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어때요? 오프 더 베이스가 되겠죠? 하나의 기점으로 앞선 라인의 모든 패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때 마찬가지 라운드로 돌아가거나 할 필요 없이 그대로 내가 잘라 놓았던 일자 라인에 맞추어서 앞쪽 사이드조차도 일자 반대편 자, 마찬가지 일자 라인에 맞추어 그대로 커트. 자, 좌우의 밸런스 오른쪽이 약간 길게 커트가 되어서 조금만 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확인, 커트.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원랭스가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이 안에 45도라는 낮은 각도를 부여해서 레이어를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뒷 라인 구간으로 우리가 어때요? 네이프 라인, 직선 라인에 맞추어서 모든 패널을 앞쪽 사이드 구간까지 가지고 가서 라운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일자 라인에 맞추어서 커트를 했더니 지금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좌우의 밸런스를 보실 때 뒷 라인에서 일자를 명확하게 만든지도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앞 라인 쪽으로도 지금처럼 빗질을 해서 보시게 되면 좌우의 밸런스를 더욱더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 원랭스 안에 45도 낮은 각을 이용해서 레이어를 한번 표현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3월부터 디자이너 K커트 교실에서는 야심차게 준비된 패턴 컷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패턴 컷은 저의 실무 테크닉을 담아 여성 컷 4회, 남성 컷 4회 교육만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식화된 커트 교육입니다. 커트에서의 순서, 과정을 공식화시켜 간단하면서도 높은 완성도의 커트 스타일을 만들 수 있으며 다양한 스타일의 변화는 물론 디자이너의 감성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도록 패턴화하였습니다. 쉽고 빠르고 정확하면서도 디자이너의 감성을 담은 패턴컷, 패턴컷이 궁금하다면 상단, 하단의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셔서 교육과정을 확인해주세요. 각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섹션을 나눠 두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U 브로킹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U 브로킹을 나누었다는 얘기는 오버와 미들 구간만 구분을 해 두겠다는 얘기예요. 커트를 할 때 언더, 미들, 오버 세 구역으로 보통 커트를 하게 되는데 언더 구간 경우에는 어때요? 길이에 관여하는 구간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벌써 길이를 커트를 해냈죠? 아웃라인,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의 언더 구간 커트 디자인이 끝이 났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그렇다면 좌우의 밸런스는 명확하게 맞춰진 상태. 그렇다면 층과 볼륨의 시작점인 미들 구간과 오버 구간만 필요하다는 얘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유브로킹을 나눠 둔 거고요. 유브로킹 경우에는 우리가 템플 투 템플 혹은 사이드 포인트부터 반대편 사이드 포인트까지 그대로 U자 형태를 만드는 걸 두고 얘기하는데 간혹 고객님들 중에서는 페이스 라인이 명확하지 않으신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앞쪽 사이드 구간에서 이 사이드 구간에서 5대5를 나눈 기점에서 그대로 반대편 5대5를 나눈 기점까지 나누시게 되면 유브로킹이 완성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미들 구간부터 45도 각도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각도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앞쪽 이어 투 이어 두 군데 나누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들 구간부터 커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같죠? 센터 라인에서 좌우의 밸런스를 위해서
좌측에서 1cm, 우측에서 1cm를 가지고 가이드를 먼저 설정해야만 돼요. 자, 이때 우리 패널, 내가 자르려고 하는 패널의 폭이 절대 2cm 이상을 넘어가선 안 돼요. 2cm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베이스를 명확하게 잡아낼 수가 없고 좌우의 밸런스 또한 명확해지지 않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 가이드, 면회각 45도를 이용해서 커트하도록 할 거예요. 항상 내가 자르려고 하는 커트 선상에서 직각을 만들었을 때가 90도, 반을 낮추게 되면 45도, 그리고 점차 낮추게 되면 30도, 0도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가이드 패널, 자, 직각으로 잡으셨을 때가 90도, 낮추시게 되면 45도를 만들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패널을 잡아서 쭉 당겨서 보시게 되면 하단 쪽 라인의 짧은 구간, 언더 구간의 라인이 되겠죠? 윗단, 미들 구간의 모발, 패널의 형태가 지금과 같이 점차적으로 길어지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때 하단 쪽 라인의 짧아진 구간에 맞추어서 직각을 만들어 커트를 하게 될 경우에 많은 층을 확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웃라인, 무게감이 있는 원랭스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짧은 구간에 맞추어서 커트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대로 보시게 되면은 짧은 라인이 아니라 중간 길이 가이드, 패널의 중간 길이 가이드 기점으로 해서 커트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패널을 하단 언더 구간까지 다 가지고 오려고 하신다면은 패널의 너비가 굉장히 넓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백포인트 구간까지만, 왜? 우리는 언더 구간은 디자인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90도 라인 반 낮추시게 되면 45도, 45도에서 그대로 빗질해서 내리셨을 때 하단 쪽 라인의 짧아진 구간이 아니라 조금 더 내리시게 되면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서 커트하도록 할 거예요. 중간 길이 가이드, 핑거 포지션 정확하게 직각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그대로 커트. 그대로 왼쪽을 먼저 커트하도록 할 건데요. 홈베이스로 해서 이동을 하도록 할 거예요. 홈베이스 경우에 내가 커트해 놓았던 정중선 센터 라인에서 내가 이동하려고 하는 구간 라인으로 빗질을 해주시게 되면 내가 자르려고 하는 패널의 홈베이스 위치선상에 명확하게 서 있는 상황이 되실 거예요. 이때 혹시라도 온베이스 자리에서 더 벗어나는 경우를 만드시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구간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항상 빗질을 이동하는 라인으로 이동하셨다 하더라도 자르려고 하는 패널의 위치선상 온베이스 명확하게 띄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커트를 해주시면 더욱더 정확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당겨서 보시게 되면 그 전 가이드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전 가이드에 맞추어서 45도 라인, 그리고 그 전 가이드 패널 확인, 핑거 포지션 확인 후에 커트. 자, 잘 이동하고 있는지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같은 길이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패널. 그대로 온베이스 이동해주세요. 각도 면회각 45도, 중간 길이 가이드. 마지막 이어 백 구간 쪽에 오시게 되면 이 라인에서 항상 조금 더 길어지는 혹은 짧아지는 형태들을 많이 만들어내시는 구간이기도 해요. 이 구간에서의 온베이스 자리를 명확하게 잡아내시지 못한 상태에서 빗질을 뒤로 하는 경우에는 이 패널이 길어지게 되고 너무나 또 빗질을 앞선 라인으로 깊게 해주셨을 경우에 너무 앞으로 가는 패널이 만들어지면서 짧아지는 경우도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온베이스 자리 확인해 주시고 각도 확인해 주시고 그 전
길이 가이드 확인 후에 중간 길이 가이드 핑거 포지션 확인 커트. 자르고 보셨을 때 원랭스 라인, 우리가 잘라놓았던 원랭스 일자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킹해 주셔야 돼요. 왜? 중간 길이 가이드에서 맞추어 커트를 했기 때문에 하단 쪽 아웃라인은 절대로 가벼워지거나 이렇게 앞선이 짧아지는 형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잘랐으니 체킹을 해야 되겠죠? 자, 온베이스로 이동을 했다라는 건 내가 잡아놓았던 가이드 기점으로 마지막 기점까지의 모발 길이가 같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체킹을 위해서는 우리가 패널을 같은 각도 라인으로 모아서 보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상의 굴곡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U자 라인의 형태를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체킹을 하실 때 내가 들었던 45도 라인만큼만 들어서 체킹을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더 든다거나 혹은 너무나 낮춰서 체킹을 하신다거나 했을 때는 하단 쪽에 많은 모량들이 나오면서 이 아이를 자르게 될 경우에 어때요? 전체적인 디자인의 흐름 자체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반대편도 동일하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빗질이 어때요? 온베이스이기 때문에 오른쪽 라인으로 빗질을 해주며 이동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패널에 흐트러짐이 있다면 반대편 한 번 더 매끈한 형태로 빗질해 주시고 다시 내가 이동하려고 하는 라인으로 오른쪽 라인으로 빗질해 주시면서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그 전에 내가 잘라놓았던 가이드 기점 확인해 주시고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춰 커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패널은 아까 우리가 센터에서 가이드를 잡았던 기점이라 자를 게 없네요. 커트 전에 항상 그 전 패널에서 내가 자르고 왔던 가이드를 확인하신 후에 커트를 해주세요.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에 마찬가지 온베이스로 이동했을 경우에 내가 자른 패널의 같은 길이를 보게 되지만 45도 라인으로 패널을 모아서 보게 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두상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라운드의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빗질해서 놓고 보셨을 때 어때요? 아웃라인, 원랭스 라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바로 앞쪽 사이드 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미들 구간의 커트가 완성이 되었는데 보시게 되면 어때요? 원랭스 라인은 그대로 유지를 했죠? 그런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가 미세하게 단차를 주었을 뿐인데도 지금 어떤가요? 모발이 안으로 약간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발의 성질은 짧은 머리는 긴 머리를, 또 긴 머리는 짧은 머리를 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틴닝을 여러 번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낮은 각도를 부여해서 침을 주는 것이 오히려 홈케어용으로도 우리가 혹은 샵에서 C컬, 펌을 하는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쪽 라인 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쪽은 미들과 오버 구간으로 지금 분류를 해두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패턴 컷에서는 항상 앞쪽 라인을 미들 사이드로 표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위에 오버 구간의 앞 라인은 오버 사이드로 표기를 해둘 거예요. 왜? 항상 뒤에서 앞선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에서 디자인의 선상을 많이 훼손시키는 경우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들 사이드, 하단 쪽에 있는 이 미들 구간, 이 구간의 가이드는 내가 잘라놓았던
뒷라인에 백 구간 쪽에 미들 구간, 이 아이를 가이드로 해서 앞선을 디자인한다 해서 미들 사이드로 지금부터는 표기하도록 할 거예요. 자, 내가 잘라 놓았던 마지막 패널, 백쪽 구간에 있던 이 길이 가이드를 가지고 앞쪽 라인을 디자인하는데, 우리가 아까 아웃라인을 설정할 때 어떻게 했죠? 앞 라인의 모발을 뒤로 가지고 오는 오프 더 베이스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내가 잘라 놓았던 가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나머지 앞쪽 미드 사이드 구간을 그대로 오프더로 가지고 갈 거예요. 자, 오프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기점으로 모든 패널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이때 앞쪽 라인의 패널 구간이 너무 넓어서 가이드 확인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 정도를 한 번 더 나누도록 할게요. 한 패널로 다 가져와도 되지만 두 개로 나누어서 그전 가이드를 보면 명확한 커트선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이때 미들 구간 쪽에 이 가이드 선상의 위치는 고정이 되어야겠죠? 빗질을 하면서 혹시라도 더 뒤로 간다거나 할 경우에는 앞쪽 구간이 더 길어지는 레이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들 구간 쪽에 이 백쪽 구간에 있던 길이 가이드, 이 가이드는 항상 고정, 이 라인에 그대로 위치한 상태에서 패널만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패널만.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준점으로 빗질이 앞에서 뒤로 와야겠죠? 자, 뒤로 가지고 오신 상태에서 90도 반 낮춘 45도. 자, 그대로 낮춰서 쭉 오시다 보면 내가 제대로 중심선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중간 길이 가이드, 자, 그전 가이드 확인해 주시는데 안 보인다면 조금 더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45도. 자, 그전 가이드 확인하시고 중간 길이 가이드 커트. 자, 그대로 그 가이드, 고정 가이드로 나머지 패널 그대로 가지고 와서 45도 라인, 그전 길이 가이드 확인 후 커트. 자, 마찬가지 원랭스 라인이 훼손이 되었나요? 훼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층만 확보가 되었는데, 자, 층이 잘 확보가 되었는지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처럼 원베이스 구간에서 그대로 오프더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급격하게 길어지는 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반대편도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미들 라인 구간, 그리고 고정, 움직여선 절대 안 돼요. 빗질 앞에서 뒤로. 자, 이때 90도 낮춘 45도 그대로 갖고 와서 핑거 포지션 확인, 그전 가이드 확인해주고 그 라인에 맞추어서 커트. 고정 가이드 나머지. 원랭스 라인 지켜져 있는지 확인, 그리고 각도 우리가 연결이 잘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마찬가지 원베이스 자리에서 그대로 길어지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미들 구간 쪽에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오버 구간 라인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미들 구간 커트가 끝났기 때문에 오버 구간 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 앞쪽 이어 투 이어 나누어 주시고 뒤쪽 백쪽 구간 먼저 커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온베이스의 각도는 45도. 자, 센터 라인에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 구간 커트 하실 때는
미들 구간과 연결되어지는 45도, 그리고 면회각을 이용해서 커트를 하게 되는데, 오버 구간 경우에는 뒷선에서 위로 넘어가는 이 각도 편차 때문에 우리가 위 패널을 보셨을 때 직각을 만드는 형태를 90도에서 반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45도를 잡아내기가 힘드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90도를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반을 낮추었을 때 내가 잡고 있는 패널의 하단 쪽 이 각도를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미들과 연결되어지는 각도를 표현해내실 수 있어요. 자, 하단 쪽 라인 각도 90도, 45도 라인 그대로 빗질해서 보시게 되면 패널 미들 쪽 구간과 오버 구간의 모발이 이렇게 보여지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간만 커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홈베이스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먼저 이동을 할 때 빗질은 왼쪽으로. 자, 하단 쪽 라인 90도, 45도 확인하신 후에 핑거 포지션 정확하게 직각을 띄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커트. 자, 이때 버티컬인가요? 아니면 방사상인가요? 하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방사상으로 이동을 해주셔야겠죠? 하나의 꼭지점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45도 확인, 핑거 포지션 직각인지 확인하시고 커트. 원베이스 이용해서 커트를 했기 때문에 체킹을 또 해봐야겠죠? 같은 길이지만 모아서 패널을 확인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U자 라인의 형태를 가지게 된다. 반대편 빗질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한번 빗질 곱게 해서 패널 정리해 주시고 다시 이동할 라인으로 오른쪽 라인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직각 확인 커트. 마찬가지 체킹, 내가 들었던 45도만큼만 들어서 체킹해 주세요. 자, 마찬가지 같은 길이지만 두상을 따라 이동했기 때문에 U자 라인의 형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좌우 가이드 잡아서 명확하게 길이 가이드가 맞았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앞쪽 오버사이드가 되겠죠? 왜? 오버 구간에서 잘랐던 마지막 패널을 가이드로 하기 때문에 오버사이드. 자, 오버사이드 경우에는 우리가 앞쪽 사이드, 미들 사이드 경우에는 어땠나요? 오프 더 베이스 사용했죠? 마찬가지로 오버사이드도 오프 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하도록 할 거예요. 자, 항상 중심 라인 더 이상 가도 안 되고 항상 그 자리에서 고정. 자, 하단 쪽 라인까지 다 패널을 잡아서 핑거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무리하게 잡을 필요까지는 없겠죠? 왜? 우리는 미들 구간의 머리와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요. 자, 한 번에 다 모아서 갖고 오게 될 경우에 가이드 보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 나누어서 마찬가지죠? 90도에서 낮춘 45도 보시게 되면 핑거 포지션 직각 확인 후에 오버 사이드 라인 커트. 자, 이 구간은 계속 고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패널을 그대로 빗질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45도 확인, 커트. 다시 체킹을 해줘야겠죠, 또?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온 베이스로 잘랐던 구간과 오프 더 베이스 많이도 길어진 형태의 완성이 되었어요. 반대편. 자, 마찬가지 뒤에 백쪽 구간에 오버 구간의 길이 가이드, 앞쪽 오버사이드 오프 더 베이스. 자, 90도, 45도. 자, 핑거 포지션 직각 확인하시게 되면 연결 구간이 나오죠? 그 구간 연결. 자, 고정 라인에 맞추어서 그대로 나머지 패널 뒤로 빗질. 체킹. 자, 보셨을 때 온베이스 구간과 앞쪽으로 길어지는 라인 확인하셨다면 커트를 아주 잘 해내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형태를 만드는 좌우의 밸런스를 명확하게 맞추는 커트를 완성해냈고요. 뒷선으로 다 넘겨서 보시게 됐을 때 원랭스의 라인, 우리가 아까 잘라놓았던 일자 라인을 그대로 보시게 되는 커트를 만드셨다면 커트를 아주 잘 해내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45도를 이용해서, 면회각 45도를 이용해서 오버사이드까지 디자인을 완성해 놓은 지금 이 라인까지가 형태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의 밸런스를 명확히 잡아놓고 그 안에 내가 원하는 레이어층, 낮은 각 45도를 이용해서 좌우의 밸런스 명확하게 맞춰 놓은 상태.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레이어, 앞선에서 길어져 있는, 우리가 오프 더 베이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많이 길어져 있죠? 그 라인을 U자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마감 패턴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커트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레이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감 패턴을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쪽 라인과 뒤를 구분하게 되는 이어 투 이어를 나누어 주셔서 구분을 좀 해주세요. 면회각을 이용해서 커트를 하실 경우에 지금은 롱 레이어이기 때문에 거의 티가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항상 상단 쪽에 있는 모발의 이 길이가 떨어지는 라인에서 무게감을 형성하게 돼요. 곧 뒤에서 위로 넘어가는 이 두상의 굴곡에 따른 각도 편차로 인해서 무게감이 항상 오버라인 쪽에 상단에 있는 이 마지막 패널의 이 길이에 떨어지는 공간 안에서 항상 무게감이 형성이 된다. 그렇다면 그 무게감을 분산을 시켜주고 혹은 웨이트, 볼륨의 연결선상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항상 마감 패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사용하게 될 마감 패턴은 두상각을 이용해서 커트를 하도록 할 거예요. 두상각을 이용해서 두상각 90도. 정중선 센터 쪽에서 우리가 가이드 패널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 두상각 경우에는 어때요? 내가 자르고자 하는 패널에 두상에서 빗을 대셔서 그대로 올리셔서, 자, 그대로 된 상태 그대로 올리셔서 직각을 만들어서 쭉 패널을 당겨서 올리시게 되면 하단 쪽 라인에 있는 이 선과 내 핑거 포지션의 선이 만나는 이 라인에서 직사각형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때 자, 다시 한번 두피 쪽 빗 된 상태 그대로 직각 패널 쭉 올리셔서 직사각형이 형성되어지는 자리를 보시게 되면 하단 쪽 라인의 짧은 구간 쪽이 아니라 중간 길이 가이드와 만나며 하단 쪽 라인과 직사각형이 형성이 돼요. 자, 그대로 올리셔서 보시게 되면 하단 쪽 라인이 아니라 그대로 빼셔서 중간 길이 가이드. 마찬가지 우리가 형태 패턴을 만들 때 온베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버 구간 그대로
온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피 쪽 두상에 가깝게 빗 대신 상태 그대로 직각 자, 올리셔서 보시게 되면 중간 길이 가이드에 나와 있는 길이 커트. 항상 마감 패턴은 아까 말씀드린 두상의 각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오버 구간에서만 시술을 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전 가이드가 보여지기 때문에 훨씬 자르기 수월하실 거예요. 패널 이동은 방사상이 되겠죠? 자, 그전 가이드가 명확히 보여지기 때문에 그곳에 맞추어 컷해 주시면 더욱 정확하게 패널의 가이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단까지는 굳이 가져오실 필요 없겠죠? 자, 명확하게 보여지는 선 커트. 반대편 동일하게 자, 가이드 확인, 튀어나온 곳 커트. 자, 튀어나온 곳 커트. 자, 이렇게 해서 뒤쪽 라인에 마감 패턴이 완성이 되었고요. 마찬가지 또 체킹을 해봐야 되겠죠? 체킹하실 때 이번에 각도가 좀 높아져요. 두상각을 사용해서 커트를 하셨기 때문에 온 베이스로 이동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길이는 같으나 두상의 굴곡을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U자 형태를 띠고 있다면 커트를 아주 잘 해내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앞쪽 오버사이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마감 패턴은 오버 구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형태 패턴 만들 때 앞선에서 오프 더 베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마감 패턴 또한 형태 패턴과 같은 오프 더 베이스를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모든 패널을 한 번에 다 가져와서 자를 경우에 가이드 선상이 안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라 놓았던 백쪽 라인의 오버 구간, 이 가이드 기점을 명확하게 이 라인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중심점을 명확하게 잡아주시고 그 라인만큼만 앞선의 오버사이드 모발을 가져와서 컷해 주시면 되겠죠? 자, 두피 쪽 된 상태 그대로 직각. 그전 잘라 놓았던 가이드 확인 커트. 자, 마찬가지죠? 고정. 그 라인으로 두 번이 됐던 세 번이 됐던 나누어 자른다 하더라도 항상 가이드 기점은 오버 백 구간 쪽까지만. 자, 그전 가이드 확인해 주시고 커트. 마지막 패널이죠? 이때 미들 사이드까지는 필요가 없으니 굳이 가져오실 필요 없고 빗질 앞에서 뒤로 그리고 두상각 90 확인하시고 그전 길이 가이드 확인 후에 커트. 자, 오프 더 베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앞선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라인을 보셨다면 커트 잘 해내신 거겠죠? 자, 이때 또한 마찬가지 두상각 들었던 만큼 각도 들으셔서 보시게 된다면 지금처럼 앞선으로 갈수록 길어지는 라인을 만드셨다면 잘 해내신 거예요. 반대편 이동하도록 할게요. 자, 두상각 가이드 확인 커트. 이 라인 고정 패널이 되겠죠? 그 라인으로 모든 패널 가져오기. 자, 가이드 기점 커트.
마지막 마찬가지 지금처럼 길어지는 라인 형성이 되었다면 커트를 잘 해내신 겁니다. 자, 이제 좌우의 밸런스를 보기 위해서 좌우가 잘 커트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님의 위치를 좀 돌려놓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좌우의 밸런스를 위해서 좌측과 우측의 모발을 상단 쪽으로 들어 올려야만 하는데 지금처럼 정중선, 센터 라인으로 섹션이 나누어진 상태에서는 패널을 잡기가 손쉽지 않아요. 그래서 좌우의 밸런스를 맞추는 구간의 커트를 하실 때는 가르마를 7:3 정도 비율로 어느 쪽 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수월한 방향으로 저처럼 오른쪽이 되었던 왼쪽이 되었던 7:3 비율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누어 주신 상태에서 탑 라인부터 좌우의 밸런스 체크를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패널을 그대로 두상각 90도 형태로 들어서 보시게 되면 내가 잘라 놓았던 좌우의 길이 중간에 지금처럼 코너가 존재하게 돼요. 코너가. 저희는 이 코너만 커트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탑 라인 쪽에서 가이드 기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선 라인은 어떻게 했죠? 오프 더 베이스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앞쪽 프론트 라인으로 이동을 할 때조차 베이스는 형태 패턴 때 사용을 했던 오프 더 베이스를 그대로. 그렇다면 탑 라인 쪽의 가이드 기점, 이 가이드 선상에서 더 이상 뒤로 가거나 혹은 앞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중심을 잘 잡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오프 더 베이스 패널을 계속 끌어서만 오면 되겠죠. 마찬가지 그대로 들어서 보시게 되면 가이드 기점 그리고 윗선에 잘라야 할 코너 부분이 있어요. 그 라인만 커트. 마찬가지 계속 이동하시지만 패널은 가이드 기점으로 계속 모아 오셔야만 돼요. 앞에서 뒤로. 자, 코너 제거. 마지막 패널이 되겠죠? 마찬가지 다 가지고 오시면 돼요. 자, 거리가 우리가 정중선, 이 가이드에 맞추어서 계속 패널을 가지고 오다 보니 앞으로 이동을 하면 할수록 커트할 라인들이 거의 없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만들어서 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기점까지 가지고 왔을 때 자를 게 있다면 잘라주시지만 자를 게 없다면 안 잘라주셔도 돼요. 현재 위그 상태가 우리가 길이를 맞췄다 하더라도 앞쪽 라인에서 위그가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는 그 시점부터 레이어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당겨왔을 때 잘리지 않는 모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 내가 커트를 잘못해냈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좌우 밸런스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때 우리가 또 해결할 부분이 생겼어요. 왜? 오프 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를 하다 보니 이쪽 페이스 라인 쪽에서 우리가 프론트 부분이 되겠죠? 센터를 나누게 되는 그 페이스 라인 쪽 라인을 보시게 되면 그 라인 쪽에서도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 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뒤로 많이 당긴 상태, 그리고 앞으로 내리게 되면 어때요? 급격한 A라인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레이어라고
코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때요? 얼굴선상, 내가 원하는 층만큼의 U자 라인을 앞선에서도 명확하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길어져 있는 오프 더 베이스 라인을 어떻게 U자 라인으로 만들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객님의 앞선 라인 오프 더 베이스로 인해서 많이 길어진 구간을 지금부터 레이어의 형태, 사선의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센터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의 패널이 지금처럼 이 자리에 와서 일직선상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만 하는데, 이때 많이 더 당겨가시게 되면 당겨온 거리만큼 길어지게 될 것이고, 정중선에서 조금 더 안쪽으로 커트가 되어진다면 조금 더 짧은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항상 센터라인 정중앙에 맞추어서 그대로 패널에 정확성을 두고 커트를 해주셔야만 완벽하게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앞층을 볼 라인이기 때문에 오버 사이드 구간만 패널을 잡도록 할 건데요. 자, 이때 하단 쪽 라인은 연결을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으시더라고요. 자, 제가 일단은 오버사이드 라인의 모발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하단 쪽 미드 사이드에 패널을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굳이 미드 사이드까지는 잡지 않으셔도 돼요. 오버 사이드 라인 쪽. 자, 페이스 라인 쪽에서 가장 튀어나와 있는 이 센터 라인을 잘라내는 기점이기 때문에 하단 쪽 라인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패널 뒤에서 앞선으로 빗질 안쪽에 혹시라도 꺾여있는 모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곧게 뒤에서 앞선 라인으로 그대로 빗질을 해서 오시게 되면 쭉 빼서 보시게 될 경우에 가장 마지막 라인에 짧아져 있는 구간과 하단 쪽 라인에 짧아져 있는 구간 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코너가 존재하게 돼요. 이 코너만 없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빗질. 자, 그대로 일자 확인해 주시고 내 바디 포지션 정확하게 정중선 와 있는지 확인. 자, 그대로 일자. 제 빗의 각도 보시게 되면 일자로 그대로 뺐어요. 그리고 가장 짧아져 있는 구간과 하단 쪽 라인의 코너, 직사각형을 만드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내려놓게 되면 옆 라인처럼 길어져 있던 구간이 없어지면서 지금처럼 사선의 느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어차피 우리는 낮은 각을 이용해서 원렉스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앞선조차도 어때요? 아주 가볍게 떨어지는 낮은 각도의 U자 형태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좌측에 있는 이 모발에 아까 오프 더 베이스 형태 이 패널만 잘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굳이 미들 사이드까지는 가져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대로 빗질 곧게 앞쪽 라인으로 해주시면서 어때요? 내 바디 포지션이 정확히 중앙에 와 있는지, 패널의 위치가 중앙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커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제 빗의 각도 보시게 되면 일자로 쭉 뺀 상태, 가장 짧아져 있는 구간 라인에서 코너만 정리하는 개념. 자, 그리고 내려놓았더니 이렇게 좀 삐져나와 있는 모발은 가볍게 연결만 해주세요. 자, 좌우의 밸런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좌측과 우측의 길이가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좌측과 우측의 길이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오프 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많이 길어져 있던 이 구간의 모발을 잘라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U자 라인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지금 새롭게 길이 가이드를 설정한 것과 같겠죠? 길이 가이드, 새롭게 설정되어진 길이 가이드와 기존 길이 가이드 중간에는 항상 코너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잡아 놓았던 라인과 중간에 지금처럼 코너가 존재하는 이 구간을 가볍게만 사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가볍게 사선. 자, 그리고 뒤와 앞을 연결하는 구간 라인 쪽에 지금처럼 무언가 뭉툭하게 원랭스 형태를 너무 가지고 있다면 이 구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사선으로 뒷선과 연결. 네, 반대편 동일하게.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잘라 놓았던 구간, 기존 가이드 구간, 코너가 존재하게 되죠? 그 라인만 가볍게 연결. 자, 가볍게 연결. 이렇게 낮은 각도를 이용해서 전체 레이어 형태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젠 드라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볍게 C커버 정도만 넣어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레이어층이 확보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무게감이 있는 곳은 분산을 좀 시켜보는 작업을 할게요. 가볍게 결을 정리한다는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강하게 C커버를 넣으시게 될 경우에 우리가 질감 표현하는 데도 조금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결 정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는 좌우의 밸런스 그리고 가벼움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드라이까지 완성된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뒤쪽 백 구간은 어때요? 원랭스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앞쪽 라인의 센터 구간 쪽, 우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길었던 라인, 오프 더 베이스를 이용했던 구간 머리를 뒤로 가져왔을 때 형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웃라인, 길이를 설정할 때 오프 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를 했을 땐 어땠나요? 이 구간이 이렇게 일자 라인을 띄고 있었죠? 그렇지만 앞쪽 라인에서 우리가 어때요? 마감 패턴을 이용해서 커트를 해줌으로 인해서 앞층, 이 구간, 오프 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잘랐던 센터 구간 쪽의 모발이 없어지면서 지금같이 U자의 형태를 띠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아웃라인, 고객님과의 약속되어 있는 길이는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가벼움 또한 표현이 되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앞선 라인을 뒤로 넘겼을 때 내가 잘라놓았던 아웃라인, 원랭스의 형태와 U자가 만나는 기점에 지금처럼 이렇게 각이 형성되어 있을 거예요. 이 각을 앞선 라인과 뒷선의 부드러운 연결 구간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사선을 이용하셔서 부드럽게 일자 라인과 U자를 연결하는 개념으로 가볍게만 사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반대편 마찬가지.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각이 되어 있는 부분 가볍게 연결. 그리고 난 후에 모발의 끝선상이 좀 무거운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마찬가지죠. 항상 패널 곧게 빗질 해주시고 모류의 방향대로 가위가 들어가서 그대로 끝선만 가벼움을 표현.
낮은 층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웃라인의 무게감을 적정히 내가 유지하고 싶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너무 가벼운 스타일은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래서 안쪽까지 들어가서 너무 많은 모량을 감수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위에 어떤 내가 커트를 하고 지나간 라인에서 조금 딱딱하게 끊어지는 직선의 형태를 갖고 있는 라인 정도만 잡으셔서 가볍게 끝선만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레이어가 완성이 돼요. 앞쪽 구간 마찬가지. 자, 이때 우리가 언더 구간 쪽 라인에는 각도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처리를 하시고 나서도 언더 구간 쪽에 모발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엔 언더 구간만 다시 잡으셔서 마찬가지. 이렇게 커트의 형태가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처럼 혹시라도 우리 고객님께서 지금 길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만 앞선 라인에서 조금 더 레이어를 얼굴 형태를 조금 더 작아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방법을 한번 또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앞선으로 이렇게 패널을 내려 놓았더니 원랭스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뒤로 넘겼을 때는 분명히 U자 라인을 띄고 있었는데요. 아주 신기해요. 커트라고 하는 것은. 그쵸? 자, 이제 우리 고객님께서 앞선 라인의 층을 조금 더 보고자 하셨어요. 지금처럼 너무 무거운 형태, 이 느낌을 조금 완화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이때 항상 같죠? 뒷선 라인에서도 우리가 센터에서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듯이 단지 위치선상으로 센터가 앞쪽이 됐다라는 개념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렇다면 센터에서 좌측에서 1cm, 우측에서 1cm라고 하는 이제 길이 가이드를 먼저 설정하도록 할 거예요. 자, 나머지 모발은 다 뒷선으로 넘겨주시고요. 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가 지금보다는 그냥 조금 더 높은 층 정도만 원하셨어요. 그래서 앞선 라인에서 저는 한 4cm 정도의 길이를 조금 잘라서 새로운 층을 확보하는 길이 가이드를 먼저 설정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길이를 잘라 놓은 상태. 그렇다면 나머지 이 구간의 머리를 연결해 주고 또 여기에 따른 오버 구간 쪽 라인에 어떤 디자인 또한 새롭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좌우로 나눈 상태. 지금 잡아놓은 길이 가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사선의 느낌, 전체적으로 삼각형 느낌으로 떠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후방으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면회각 90도를 이용해서 마찬가지 내가 잡아놓았던 기존 새로운 가이드죠? 가이드라인 기점으로 스퀘어를 만들어서 계속 이동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대로 정중선 그 이상 넘어가도 안 되고 그 안쪽 안 되겠죠? 정중앙으로 잡은 상태 확인해 주시고 그 전 가이드 확인, 그대로 면회각 90 확인하시고 그대로 커트. 자, 그리고 뒤편 마찬가지 또 사선. 그대로 잡으셔서 내가 만들어 놓았던 가이드 기점으로 면회각 90 확인하시고 커트. 계속해서 사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뒷선.
자, 이때 쭉 가지고 오실 때 하단 쪽 떨어지는 라인은 굳이 내가 연결하지 않아도 되겠죠. 마찬가지 정중선 확인해 주시고 그대로 가이드 기점 90도 확인, 자를 게 있다면 잘라주시고 없다면 그대로 내려두시면 돼요. 뒤로 이동할수록 어때요? 하나의 가이드 기점으로 모든 패널을 계속 당겨오면서 오프 더 베이스가 되겠죠? 하나의 가이드로 당겨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딸려오는 패널의 길이가 없어지겠죠? 더 이상 따라오는 머리가 없다면 이 형태대로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길이 가이드랑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죠? 새롭게 가이드를 만들어 놓았던 이 라인과 하단 쪽 내가 90도로 끌어올렸지만 끌려오지 않고 떨어졌던 하단 쪽 미들 사이드 구간을 사선으로 연결을 또 해줘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 잡으셔서 어때요? 기존 가이드와 새롭게 만들어진 가이드 중간의 코너 사선으로 제거. 다시 한번 사선. 사선. 자, 반대편 동일하게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사선으로 나머지 또 깔끔하게 찝어주세요. 자, 90도 확인, 기존 가이드 확인하신 후에 정중선 제대로 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커트. 네, 자를 게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되겠죠? 계속 오프 더 베이스, 뒷선을 계속 가지고 오면서 가이드 기점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를 게 있다면 자르고 없다면 안 자르셔도 됩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코너가 발생이 됐어요. 마찬가지 잡으셔서 그대로 사선, 새로운 가이드, 기존 가이드, 중간 코너 제거. 자, 이때 이렇게 코너가 발생되어진 곳은 다시 한번 빗질하셔서 또다시 연결. 계속 원만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좌우의 형태 컷이 끝이 완성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고객님이 원하시는 이 길이선상에서 원하시는 길이가 만약에 턱선이 되었던 턱선 밑이 되었던 지금처럼 레이어의 조절까지도 완벽하게 좌우의 밸런스까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레이어를 주기 전에 고객님과의 약속되어 있는 길이선상을 먼저 봤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지금과 같이 이렇게 낮은 각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들었을 때 이런 라인에선 어때요? 전체적으로 S컬 굉장히 예쁘게 어울리겠죠? 그렇지만은 윗선까지 웨이브를 넣는 형태의 펌을 할 경우에는 어때요?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하중으로 인해서 많이 좀 처질 거예요. 그래서 단발 정도에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무게를 갖고 상단까지 웨이브를 줄 때는 보통 물결 펌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처럼 롱의 길이에서는 무게감 때문에 아무래도 상단까지 아주 조금 탄력 있는 컬을 걸기에는 무리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웃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젊은 층들이 많이 하는 라인이죠. 굉장히 깔끔한 라인으로 끊어내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C컬 정도 혹은 J컬 정도가 가장 이 형태와 어울리는 펌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한번 층을 조금 더 주었기 때문에 레이어 형태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웨이브를 넣어서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좌우에 웨이브 형태를 만들어서 어떤 느낌의 디자인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단 쪽까지 아주 탄력적인 컬을 넣기는 힘들지만 좌우의 밸런스, 무게감이 적당하기 때문에 하단 쪽 라인만 웨이브 형태를 넣는 것도 아주 적합한 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웨이브 드라이까지 한번 완성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우리 드라이까지 완성이 되었고요. 생각한 것처럼 위그의 하단 쪽 모발 상태가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탄력 있게 컬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과 같이 하단 쪽에만 이렇게 웨이브를 거시는 경우, 그리고 C컬, J컬, 그리고 상단까지도 물론 웨이브를 넣으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고객님의 모질 상태에 따라서 곱슬이 심하신 경우에 상단부터 걸 경우에는 내추럴함보다는 굉장히 확장감을 주는 큰 머리 형태를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고객님의 모질에 따라서 결정을 해서 시술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낮은 각 컨트롤을 이용해서 45도 면회각을 이용해서 커트를 했어요. 이때 고객님이 원하시는 길이 가이드를 먼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원랭스로 커트를 했죠. 뒤로 모발을 다 가지고 와서 일자 라인으로 만들어서 내가 첫 번째 네이프에서 만들어 놓았던 일자 라인, 그 라인에 맞춰서 모든 패널을 갖고 와서 스퀘어 형태로 커트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각도를 부여하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언더 구간에서의 아웃라인 길이는 먼저 시술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각도는 미들부터 주었죠. 면회각 45도. 자, 직각일 때가 90도 낮추시게 되면 45도, 혹은 미들 사이드에서 시술하실 때 내가 커트하려고 하는 그 라인에서 직각일 때 90도 낮추시면 45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45도 각도를 부여해서 커트할 때 패널은 하단 쪽에 짧아져 있는 라인을 맞추어 스퀘어 형태로 커트를 한 것이 아니라 중간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서 커트를 했어요. 그것은 곧 하단 라인의 무게감과 아웃 라인의 딱딱한 런랭스의 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대로 뒷선 라인은 온베이스, 앞쪽은 어땠어요? 우리가 첫 번째 아웃라인 결정할 때 뒷선으로 다 오프더를 이용해서 커트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오프더를 이용해서 커트를 했어요. 오프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하실 때 항상 앞쪽 라인의 미들 사이드 구간은 어땠어요? 뒤쪽 백 구간 쪽의 미들 구간 쪽 라인의 마지막 패널에 이걸 가이드로 이용해서 앞쪽 라인의 디자인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때 오프더 베이스 뒤쪽 백 구간 쪽에 있는 이 패널을
중심선을 명확하게 잡으신 상태에서 더 이상 뒤로 가도 안 되고 앞으로 가도 안 된다.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있는 선에 맞추어서 나머지 모든 패널을 가져와 커트해준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베이스로 커트할 땐 어땠어요?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좌측으로 움직일 때는 빗질이 좌측으로, 그리고 우측으로 움직일 때는 빗질이 우측으로 이렇게 빗질을 해주셔야만 정확하게 온베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리고 커트하시기 전에 정확하게 온베이스 형태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패널 잡는 핑거 포지션조차 직각을 명확하게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커트를 했어요. 그리고 오버 구간에 넘어가서는 어땠나요? 미들 구간과 연결되어지는 면외각 45도를 이용했어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 뒤에는 온베이스, 앞쪽은 오프 더 베이스. 왜? 기존의 그 앞선이 많이 더 길어지는 오프 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커트를 완성해 놓은 상태에 고객님께서 지금 이 정도의 층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때요? 미세한 단차라 하더라도 앞선에서 레이어 형태를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감을 할 수 있도록 형태 패턴, 면외각을 이용해서 모든 형태의 좌우의 밸런스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앞선의 레이어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고 어때요? 뒷선에서 밑선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각도 편차를 해소할 수 있게끔 마감 패턴을 사용했어요. 마감 패턴은 오버 구간에서만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삼각만 사용을 했어요. 자, 두삼각 경우에는 내가 커트하려고 하는 패널의 위치선상에서 그대로 빗을 두피 쪽에 대셨을 때 어때요? 그대로 들어서 직각 형태를 유지한 상태, 그대로 들어서 보셨을 때 어때요? 항상 스퀘어, 직사각형을 만들어 놓은 상태, 중간 길이 가이드만 남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찬가지 형태 패턴에서 이용했던 베이스, 뒤에 백쪽 구간은 온베이스, 앞쪽 오버사이드는 그대로 오프 더 베이스를 이용했죠. 그렇게 해서 다 전체적으로 형태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좌우의 밸런스를 위해서 어떻게 했죠? 맞아요. 7:3 라인으로 가르마 형태를 바꿔주고 그 탑 라인부터 패널을 그대로 90도 각도로 들어서 보았을 때 좌우에 짧아져 있는 길이선상 중간에 보시면 코너가 존재하겠죠? 코너만 커트를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땠나요? 우리가 앞쪽 라인은 오프더를 이용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나머지 모든 패널을 내가 잘랐던 탑 구간 쪽으로 그대로 오프더 베이스를 이용해서 커트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커트를 마무리해 두었더니 현재 우리가 원랭스 라인으로 잘라 놓았던 앞선이 꽤나 길어졌던 오프 더 베이스 구간이 남게 되었죠. 그 구간 또한 어떻게 처리를 했죠? 맞아요. 마감 패턴 중에서도 센터 라인을 기점으로 어때요? 패널을 정중앙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커트하는 작업을 했죠. 이때 각도는 면외각 90도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하단 쪽 라인은 우리가 90도로 갖고 온다 하더라도 딸려오지 않고 떨어지기 때문에 오버사이드 구간만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선 라인으로 빗질을 뒤에서 앞으로 곧게 쭉 당겨서 빗을 세워진 각도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윗선에 짧아져 있는 구간과 하단 쪽에 짧아진 구간, 즉 중간에 코너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코너만 정리해서 내려주시게 되면 항상 우리 고객님들의 두상 중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이 센터 구간 쪽의 모발, 가장 오프 더 베이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구간이기도 하죠. 그 구간에 길게 나와 있던 모발이 커트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라져 있던 그 레이어층에 맞추어서 나머지 기존 가이드, 새롭게 측정되어 있던 새로운 가이드와 기존 가이드 중간에는 항상 코너가 존재한다. 그래서
기존 가이드와 맞추어서 사선으로 가볍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좌우 동일하게 이동을 했죠? 그리고 난 후에 가볍게 드라이를 해서 무게감이 있는 곳 우리가 제거를 해드렸고, 뒷선으로 모발을 넘기셨을 땐 어때요? U자 라인을 그리게 되겠죠? 왜? 앞선에서 우리가 앞 라인에 레이어 형태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뒤로 넘겼더니 뒷선에서 백 구간 쪽에 일자 라인으로 만들었던 라인과 앞쪽이 되겠죠? 미들 사이드와 오버 사이드 구간이 뒤로 넘어갔더니 만나는 기점에서 코너가 또 존재했어요. 그 코너 또한 우리가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작업을 했죠.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 지금 전체적인 길이 라인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나 앞선에서 조금 더 가볍게 레이어를 볼 수는 없을까요? 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죠? 앞쪽 라인에서 우리가 좌측과 우측에서 1cm 항상 어때요? 좌우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두상을 반을 나눈 센터 정중앙에서 첫 우리가 길이 가이드를 형성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좌측과 우측의 길이 고객님이 원하시는 레이어층 턱선이 되었던 턱선 밑이 되었던 결정을 하신 후에 잘라냈어요. 길이 가이드가 결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어땠나요? 그대로 좌측과 우측 분리를 해주신 상태에서 뒤로 사선 라인으로 움직여 가면서 내가 새롭게 만들어 놓았던 길이 가이드에 그대로 면회가 90도를 이용해서 내가 만들어 놓았던 가이드에 그대로 스퀘어 형태로 커트를 해줬어요. 이때 주의하실 거, 항상 정중선에 있는 패널까지만 오셔야 하는데 더 가게 되면 길어지게, 정중선보다 덜 오게 된다면 짧아지는 형태를 띠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나진각 컨트롤을 완성해 보았고요. 항상 아웃라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도는 미들부터 준다. 그리고 패널의 중간 길이 가이드부터 커트를 해 주어야만 하단 쪽의 무게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나진각 컨트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U자 라인을 이용해서 90도 각도를 부여해서 레이어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길이 가이드에 맞추어 커트를 했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 이 라인에서는 무슨 베이스를 사용했죠? 네, 사이드 베이스. 내가 자르고자 하는 이 패널 구간에서 그대로 사각형을 만들어서 커트하자라는 거예요.